안녕하십니까. 90회 1차 학계관, 90회 1차 학계관 최용택입니다. 막상 나오니 긴장돼서 회차도 잊어먹네요. 저는 공부를, 직장 여러가지 문제로 좀 전념한다고 작년 10월부터 전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한 8개월 정도 공부를 좀 했는데요. 근데 이게 의외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예 맘먹고 공부하면 잘 될 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또 되지는 않고 그래서 많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따져보면 하루에 한 6시간, 7시간 많이 잡았을 때, 근데도 나이도 있고 해서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몇 가지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 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공부하시는 스타일이 다르고 자기가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 못 드리고, 제가 공부했던 것 중에 제 했던 방법을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간단하게. 최종 모의고사는 58.25, 그 다음 90에 59.75, 90에 61.33 그런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가 점수가 안 나왔었습니다. 영어가 점수가 안 나왔었고, 그래서 91회 때 영어를 좀 집중해야겠다라 영어에 약간 좀 더 집중을 했던 거고요. 근데 실상 90회 결과 나오고 나니까 0.25 가지고 떨어지고 나니까 약간 좀 기분도 나쁘고, 좀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슬럼프에 좀 빠졌다 할까요? 그런 적도 있는데 우리 조원들 많이 협조해 줘가지고 또 슬럼프를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큰 것들을 좀 보면요. 저는 이게 방향을 가장 얘기하고 싶습니다. 논술 쪽에서. 무슨 얘기냐면, 그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뭔지, 정말 채점관들이, 아니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서 뭐를 요구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쪽으로 좀 가능하면 답을 써주는 거, 물론 쉽진 않겠지만 그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론 쪽으로 제가 이제 90일에 준비하면서 그걸 노력했던 게, 기출문제 분석을 좀 하면서 그걸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분석하는 게 예상 문제를 뽑아낸다는 개념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 기출문제, 예를 들어서 60회부터 제가 90회까지 기출문제를 다 분석을 해보면서 그 나왔던 문제들을 한 번씩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물어보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저 혼자서 아니면 우리 조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는 거죠. 이건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물었는 건지. 그래서 자꾸 그걸 얘기해보고 또 생각해봄으로써 상당히 좀 어떤 방향을 잡기가 좀 빨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문제를, 서브노트를 만들더라도 훨씬 더 만드는 시간이 좀 빨라졌다 그럴까요? 평상시에 그런 걸 연구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만들 때는 예를 들어서 2시간이 걸렸다 그런다면, 그렇게 자꾸 한번 고민해보고 방향을 한번 잡고 난 뒤에 서브노트 만들면 1시간이 걸렸다든가 1시간 반이 걸렸다든가 상당히 좀 단축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그런 어떤 기출문제 분석을 하고 방향을 한번 잡아보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순서, 어떻게 풀어가야겠다는 어떤 그런 순서를 한번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인다면 이제 시공 순서를 또 말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총론에서는 시공 순서를 가지고 얘기하기 힘들지만, 일반적인 공법들 같은 경우에는 시공 순서를 가지고 전체적인 거를 한번 읽어본다면, 굳이 예를 들어서 암기가 힘들지만 이렇게 순서를 예를 들어서 우리 항시 얘기하지만은 사전 점검부터 준공해서 우리 입주시키고 하자 보는 것까지 현장에 계신 분들은 개략적인 스토리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해본 공정이든 해보지 않았던 공정이든 이 스토리에 의해서 이 스토리를 구성할 때 좀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우리 그 마법지, 갑지에 있는 부분을 좀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공 순서에 의해 가지고 공정을 한 번씩 문제를 풀어보고 만들어보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는가.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저도 경험이 아파트 쪽 경험이 많고 뭐 병원 공사하고 뭐 해서 실제 뭐 철골이랄지 커튼홀 쪽은 많이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공부를 하면서 실제 지금 커튼홀이나 철골 쪽에 많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많이 알게 됐고. 근데 그 이유가 시공 순서에 의해서 전체적인 문제를, 철골 문제라 그러면 우리가 기출 문제가 뭐 5개, 6개인데 5개, 6개를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그 5개, 6개를 7페이지가 됐든 6페이지가 됐든 순서에 입각해서 한번 다 하나에 만들어 봤던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걸 한번 다 머릿속에 그려본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공종별로 좀 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문제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어떤 스터디나 그런 연습을 함으로써 실제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도 어떤 그런 방향성을 좀 잡기가 쉬웠고 더 좀 좋았던 건 아니었는지,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었고요. 자, 용어는 우리 백 교수가 얘기했던 기출문제하고 예상문제 분석했던 것 중에 제가 한 200문제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200문제를 정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는 서브노트를 한 50문제에서 한 60문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상 근데 현실적으로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다 그러실 겁니다. 그걸 외울 수도 없고 시간 지나고 나면 또 뒤에 지우개가 따라서 지워버리기 때문에 계속 무한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방향성을 자꾸 일단은 문제를 자꾸 풀어보는 거나 뭐 시공 순서를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해본다는 거나 그런 게 좀 도움이 더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2조 저희가 조언 활동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도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험을 자주 많이 봤습니다, 우리 조가. 그래서 그거를 도움이 더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수업을 듣든 안 듣든지 학원에 나와가지고 같이 조원들끼리 앉아서 시험도 한번 봐보고 또 봐봄으로써 실제 어떤 시간이랄지 또 자기가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나 실제 이게 서브노트 만드는 거다 하고 막상 우리가 시험 본다고 시간 딱 재놓고 쓰는 것하고는 아마 많이 다를 겁니다. 다 느끼실 건데 그걸 자꾸 연습함으로써 내가 나쁜 습관이 뭐가 있는지 또 어떤 게 더 좋은지 조원들끼리 또 보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그걸 보완한다면 상당히 좋고요. 또 시험 실제 방법으로서 그 시간 관리랄지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관리도 참 중요하거든요. 아까 먼저 말씀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페이지가 어중간히 끝나버린다든가 끝에 뭐 서너 줄이 남아버린다 그런다면 아주 좀 곤란합니다, 보기가. 끝에 남아서 두 칸 떼고 다음 문제 시작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문제만 쓰고 뒷장 넘어가가지고 정의를 쓴다든가 개요를 쓰고 내려가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실상 시험장 가면 너무나 당황스럽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잘 안 됩니다. 그걸 미리 조원들끼리 시험 보시고 또 하시면서 연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답을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남한테 보여주는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도 좀 생각하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첨삭 지도를 백 교수가 참 열정적으로 잘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그걸 좀 활용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거일 것 같고요.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막상 또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뭐 생각은 안 나네요. 그래서 하여튼 뭐 마무리 한다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셔가지고 다음번 제가 이렇게 긴장하면서 서서 얘기하듯이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바람이고요. 또 저희 모두가 다 기술사가 돼가지고 좋은 건설 기술인 또 좋은 현장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와이프 양미나 또 우리 큰딸 주미, 작은딸 서윤이 제가 뭐 몇 개월 동안
가장 노릇도 못하고 공부한다고 자꾸 그냥 뭐 스트레스만 줬지 도움도 못 줬는데, 그래서 많이 음으로 양으로 묵묵히 저를 응원해 준 덕분에 제가 또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고맙고요. 그래서 우리 조원들 2조 고맙고요. 또 아마 다음번엔 전부 다 합격할 겁니다. 신화창조를 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